태초에 빛이 있었고 하늘과 땅 그리고 물이 있었다. 억겁의 시간이 지나 땅이었던 곳은 바다가 되고 시간의 흔적은 고스란히 섬에 남았다. 바다와 땅이 서로를 보듬고 깎아내기를 수억 년. 어쩌면 그 섬엔 신의 손길이 닿았었을까. 백년을 꿈꾸는 인간과 1억 년을 지켜온 대자연의 신비가 만나는 곳. 위대 간다. 서해 제1경으로 경관이 아름다운 변산반도 국립공원. 이곳엔 마치 아름다운 줄무늬처럼 퇴적층이 켜켜이 쌓인 채석강과 적벽강이 있습니다. 풍광 좋은 이 땅의 흔적은 중생대 백악기 화산암체로 8,700만 년 전 한반도에서 활발하게 일었던 화산 활동 과정을 담고 있는데요. 화산 분출부터 퇴적 작용까지 당시 지각 변동 정보가 고스란히 기록된 중요한 지질 연구 자료로 그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채석강과 적벽강을 비롯해 달기봉과 솔섬 같은 지질 명소가 자리한 변산반도 일대는 2017년 환경부가 우리나라 10번째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했습니다. 2023년엔 부안과 고창 지역 지질명소 32곳을 포함한 서해안 일대가 해안형 지형으로는 우리나라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됐는데요. 서른 32개의 지질명소 중 부안에만 19곳의 지질명소가 등록됐습니다. 그중 12곳은 육지에 있지만 나머지 7곳은 배를 타고 들어가는 산, 위도에 있습니다. 부안 격포항에서 바닷길로 15km, 배를 타고 50여 분을 가면 위도에 닿습니다. 고슴도치를 닮아 고슴도치 위자를 쓴 위도. 지명의 유래는 900여 년 전 고려를 찾은 송나라의 사신 서긍의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고려시대 때 송나라의 서긍이라는 분이 고려를 오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바람이 불어가지고 고려를 가다가 이도에서 1박을 하게 됩니다. 1박을 하게 되는 내용을 선화봉사 고려도경 36권에 씁니다. 그 내용을 뭐라고 쓰냐면 고섬섬에 들리니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나에게 물을 주어서 나는 쌀을 주었다고 써놓습니다. 그 고섬섬이라는 곳이 바로 이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고섬섬이 뭐냐면 고려 풍속에서는 뾰족한 고슴도치 털 모양을 고섬섬이라고 한다. 이 산의 나무들은 무성하지만 크지는 않아서 마치 고슴도치 털과 같다 하여 그렇게 이름 붙인 것이다. 첫걸음은 형제섬이 보이는 위도의 북동쪽으로 옮겼습니다. 저기도 섬이 있고. 저게 이제 형제섬이고 형제섬이요? 저게 저게 두 형제섬 우리 형제섬 군도가 있잖아요. 거기도 지질 명소 중에 하나예요. 이게 제일 오래된 남석이에요. 저기가 지금 남석으로.
당연히 큰 게 형이겠네요. 원래 형제섬인데 원래는 처음에는 같았는데 미 공군 연습 폭격이 네. 직도로 가기 전에 여기서 했어요. 그리고 저쪽 쩍게 된 데가 비행기로 폭격 연습을 해서 미군이 저렇게 찍어다 낸 거고 거기 가면 지금도 토하지지 않은 폭탄들이 많이 있어요. 밑에. 여기는 여기는 이제 9천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8,500만 년 전에 화산 활동이 일어나기 전에 네. 그 전에 여기는 공룡들이 살았던 공룡의 세계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밑에 공룡알 화석이 있는 그렇죠. 거예요? 지금 여기부터 해서 이렇게 쭉 밑으로 있어요. 이렇게. 이런 건 그렇죠. 그게 이거예요? 그 맞습니다. 그게 공룡알 아 진짜? 예. 이거 예, 검은 거요? 예, 예. 아 그러니까 아, 저게 저기도 지금, 있네요? 예, 껍질 부분이 섬유질로 되어 있다는 것을 이미 채취해 가지고 검질 끝난 거예요. 옛날에 이제 알이 들어있던 것은 이제 흙으로 차서 네. 그대로 이제 이암이 된 거죠. 그게. 근데 껍질은 껍질은 그대로 생생히 형태가 살아 있는 그대로 거죠. 살아있는 거고. 살아 있는 거죠. 공룡알은 12cm에서 18cm 크기로 검은색 타원 형태인데요. 붉은색 이암층이 안과 밖을 채우고 있습니다. 암석 속에 박혀 있는 진짜 공룡알을 보고 있으면 마치 8,500만 년 된 보물을 찾은 느낌이 그렇죠. 다 드는데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건 그쪽에 둥지가 있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약간 흘러지면서 이게 이렇게 흐른 거라. 집단 산란지로 추정되는 위도 공룡알 화석지. 현재까지 땅 위에서 발견된 공룡알 화석만 60여 개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 공룡알 화석만으로도 그 옛날 위도에 어떤 공룡이 살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형광현미경이나 주사점자 현미경을 통해서 알 껍데기 두께라든지 그리고 이런 동그란 게 바로 알들이 숨을 쉬었던 숨구멍들인데 이 숨구멍들의 분포, 숨구멍들 패턴을 분석하는데요. 위도의 공룡알은요, 용광류가 뭐냐면은 목이 기린같이 긴 그 초식 공룡입니다. 백악기 후반에 번성했던 티타노사우루스류 그런 가능성이 좀 높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드로마이오사우리데라는 공룡이 낳은 알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드로마이오사우리데는 영화에서도 유명한 좀 랩터 계열이 바로 그 공룡에 속해 있고요. 그리고 이 경우는 조광류라는 초식 공룡이 있습니다. 발의 모양이 새와 비슷하다고 해서 조광류라고 붙여져 있는데 초식 공룡의 일종입니다. 위도의 북동쪽 해안선을 따라 분포돼 있는 붉은색 이암 해변. 머드스톤이라고도 불리는 이암은 미세한 진흙 성분이 퇴적되고 굳어져 만들어집니다. 이암은 형성될 당시 환경에 따라 여러 가지 색을 띠는데요. 이곳의 해변에 붉은 빛이 도는 건 산화된 철 성분이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공룡이 살던 시대, 위도가 있던 곳은 바다가 아니라 육지와 이어진 땅이었는데요. 주변에 있던 호수나 강이 빈번하게 범람하면서 퇴적물이 쌓이고 층이 형성됐습니다. 위도에 많은 공룡알 화석이 만들어진 이유도 위도만의 지질학적 특성과 이곳에 살던 공룡들의 독특한 산란 방식 때문이었는데요. 이게 얘들이 이렇게 바닥에는 않고 약간 그 이 위에 이렇게 아까 여기서 이렇게 흘러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흘러 들어온 거죠. 그렇게 된 거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바닥이라도 물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그러면 거기보다는 그 어느 정도 선에 지금 이 두 사진이 그 아래 숨구멍을 나타내는데 이 숨구멍의 밀도가 굉장히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무엇을 뜻하냐면 숨구멍의 밀도가 많다는 것은 어미 공룡이 땅을 파서 그 알을 거북이처럼 묻었다는 사실을 지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이 해줘야 될 매몰 작용을 어미 공룡이 대신 해줬기 때문에 알의 보존율이 아주 다른 공룡알에 비해서 아주 극도로 높아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표에서 일어나는 풍화 침식 작용 그리고 다른 동물들의 섭식 작용까지 일단 상대적으로 빨리 피할 수가 있어서 공룡알 화석은
해수면 가까운 곳부터 높은 곳까지 다양하게 분포돼 있는데요. 이런 형태는 공룡의 습성을 이해하는 중요한 정보가 되고 있습니다. 공룡한 화석 산지가 중요한 이유는 우선 실체 화석, 뼈 화석만으로는 알 수 없는 다양한 정보들을 알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둥지 구조라든지 아까 전에 말했던 산란 습성이라든지 그러면서 무리 생활의 여부 같은 것도 좀 산란지를 통해서 미루어 살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인류가 발생하기 훨씬 전 지구를 지배했던 공룡. 그 존재가 남긴 알은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는 지구의 역사를 짐작케 하는 중요한 길잡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 다 개들이 먹고 이렇게 뽑아놓은 거예요. 생태계가 되게 좋은가 봐요. 너무 좋죠. 여기가 너무 살기가 좋으니까 여기에 지금 이제 이런 개에 너무 많은 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갈매기, 물고기 전부 다 많이 들어오는 거죠. 여기 보면 뭐 숭어 아까 얘기했잖아요. 숭어가 막 때로 싹하게 들어온다니까. 좀 있으면 이제 봐봐요. 대지의 생명이 경이로운 대자연을 그려내는 위도. 또 하나의 놀라운 비경을 찾아 걸음을 옮깁니다. 위도 해수욕장에서 남쪽으로 걸어 나가는 길. 발이 폭폭 빠질 만큼 부드러운 모래가 발을 감싸는데요. 뻘이 끝나고 딱 바로 숲길. 꽃이 너무 진짜 곱죠. 네. 색깔이. 진달래가 쭉 계속 폈네요. 모래사장은 숲길로 이어집니다. 불어드는 시원한 바닷바람과 나무 그늘이 땀을 식혀주는 고마운 길입니다. 해수욕장을 가로질러 와오면 바로 산길이 시작되는데 이 산길은 우리가 80년대 초까지도 나무를 해서 썼어요. 우리는 나무요? 연탄을 못 쓰고. 그리고 겨울에는 나무가 있어야 겨울을 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나무를 하러 다니던 길이었어요. 그래서 나무길이라고. 그런 거지, 이 나무길. 오솔길이요? 네, 오솔길들이. 그리고 나무 하러 가면 이제 물이 빠지면 바로 이제 바다로 또 가는 거죠. 바다로 가서 이제 부식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때 당시 먹고 살려면 거기 가서 뭐 해삼, 전복, 소라 아니면 톳, 미역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따라오는 거죠. 그걸 갯것이라고 그러거든요. 큰 의미에서. 그래서 가다 보면 바다로 들어가는 갯것길이 또 있어요. 그래서 대올 습곡길은 갯것길과 나무길을 합쳐서 만든 아주 천연적인 길입니다. 이게 오솔길. 바로 이쪽에 바다가 예, 보이네요. 바로 옆에가 바다. 유네스코에서 뭐라고 했다면서요? 네, 그래가지고. 유네스코에서는 절대 이 길을 그냥 이거 그대로를 유지해달라 이렇게 꼭 그 심사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하셨어요. 이 길을 걸으면 우리가 8,500만 년들의 과거 그 저기를 명소를 지금 명소길을 가는데 그런데다 굳이 이렇게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 길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그 우리 이도를 찾는 모든 분들에게는 아주 힐링의 그런 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야. 조심하시고 천천히 무엇이 있을까 여기에요. 그냥 보통 바다 절벽처럼 보이긴 하는데. 그렇죠. 지금 현재 그렇죠. 오. 자 보실까요? 아하. 와 오. 여기 이것을 절벽에 뜬 달로 본 겁니다. 이게. 우리 그래서 주민들은, 대월. 그래서 큰 대자 달월자라서 대월이라고 한 겁니다. 예. 이제 지질 현상으로 습곡 현상이라고 해서 네. 암석이 이렇게 휘어 감긴 현상을 얘기하는 건데
보시면 진짜 보세요. 한 2m, 1m 우리가 보통 70인데 이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보면 엄청난 거죠. 이게 한 저기가. 규모가 엄청 크네요. 네,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큰 습곡을 직접 이렇게 노대에 와서 볼 수 있는 곳이 유일한 거예요. 이 도가. 아, 그래서 작년 이제 세계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이 되면서 바로 천연 기념물로 여기는 지정이 됐습니다. 마치 신이 그 유려한 곡선을 그려놓은 것 같은 풍경. 대월습곡은 퇴적암 지층이 원을 그리며 안으로 말려 들어간 형상을 하고 있는데요. 차곡차곡 쌓인 층의 모습이 9천만 년의 세월이 새겨진 바위의 나이테 같습니다. 어릴 때는 이제 어른들을 찾아 같이 왔는데 그때는 뭐 어른들도 우리도 그게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소중한지를 몰랐죠. 이 가치를 모르고 아 그냥 이렇게 있는갑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도 사람들은 지금도 그러니까 다른 명칭은 없고 오직 대월이라는 지명만 가지고 있어요. 대월. 그 습곡이라는 건 없고 그냥 아 대월 가자 하면 여기로 오는 거예요. 대월 가자 하면 절벽에 뜬 달로 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도 주민들은 그냥 아 저기 가면 큰 그 절벽에 달이 하나 떠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 큰 달로 인식을 하고 그렇게 살아오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큰 달을 닮아 대월이라는 이름이 붙은 곳. 보는 사람에 따라 때로는 물고기로, 때로는 새처럼 보이기도 한다는데요. 바라보는 시선마저 신비로운 대월습곡은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온 옛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공간이자 기원의 장소였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습곡은 퇴적에 의해 형성된 평평한 지층이 옆쪽에서 힘을 받아 위아래로 휘어지는 지질 구조를 말합니다. 습곡은 오랜 시간 동안 천천히 형성되는데요. 그 영향으로 산과 산맥이 생기기도 하고 다양한 지형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월습곡은 일방적인 형태의 습곡과 다른 원리로 생성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옆으로 누워있는 형태의 습곡이라고 해서 횡화습곡으로 분류됩니다. 높이 30m, 길이 10m가 넘는 경이로운 이 지형은 하단부 쪽으로 줄무늬 모양의 지층이 펼쳐지다가 한쪽이 하늘로 말아 올라가 있습니다. 단단하고 거대한 암석층이 어떻게 이런 형상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수분에서 한 수시간 정도 안에 아마 다 만들어졌을 겁니다. 예. 길어야 뭐 며칠 정도? 왜 그러냐면 그대로 쓸려져 내려가는 거예요. 저희 산사태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의 산사태가 수일 동안, 수년 동안 계속 발생되지는 않잖아요. 그런 이벤트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 시간 자체는 되게 짧죠. 근데 이런 대월습곡의 이런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 이제 밝은색, 노란색 부분이 있고 검은색 부분들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 노란색 부분이 뭐냐면 사암으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이 검은색처럼 보이는 요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암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층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사암이랑 이암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퇴적되어 있는 층에 지진 같은 이제 외부적 요인이 작용을 하게 되면 이 사암층이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액상화라는 현상이 발생이 돼요. 그런 액상화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그 층 자체는 물처럼 하는 거죠. 어느 정도 좀 기울어져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이게 그 액상화 발생되어 있는 층들에서 미끄러져 내려가게 되는 거고, 그럼 전면에는 움직이지 않는 층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움직이는 애들이 안 움직이는 애들이랑 부딪히게 돼버리게 되면 결국에는 이렇게 휘어져 버리는 거죠. 벽을 만난 거. 예, 그렇죠. 안 움직이는 층을 만나버리니까 휘어져 버리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모래 성분이 퇴적된 사암층이 매우 강한 압력이나 열에 의해 액체 상태로 변화해서 흘러내리다 어딘가에 막혀 방향이 위쪽으로 바뀐 건데요. 마치 파도가 바위를 만나 솟구치는 원리처럼 형성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양한 색상과 두께로 층층이 쌓인 지층이 아름다움을 만들어낸 대월습곡. 수천만 년 쌓인 이 땅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탄했냐? 이 지질 현상이 그렇지 않아요. 보시면 굴곡이 심합니다. 이게 그만큼 여기에 이제 화산 지질 현상이 일어난 거죠. 보시면 이렇게
엄청난 변화가 생기잖아요. 이런 것은 물이 겁나게 휘몰아쳤다는 것이거든요. 이 저기가 안에 저기 그러면 그때는 대홍수가 났다든가 이런 이제 현상이 있었겠죠. 그리고 보면 또 끊어진 현상도 있어요. 다 네. 단층이. 이럴 때는 지진 현상도 있었다고 보는 거죠. 단층이 있었으니까 잘려진 거죠. 그래서 이것만 봐도 이것의 어떤 흐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대월습곡을 둘러보다 보면 또 하나의 신비로운 공간과 마주하게 되는데요. 대월습곡 자연 동굴입니다. 여기에 그리고 이 사이에 습곡이 그 해식 동굴이 전리가 생긴 거죠. 어떻게 보면. 여기 동굴이. 예. 와, 여기는 수만 년 전 화산 용암이 만들어 놓은 걸작인데요. 그 풍경을 가까이서 볼 수 있다는 건 대월습곡만이 가진 특별함입니다. 대월습곡 주변 해안을 따라 습곡이 이어지는데요. 불규칙하게 누워있는 소규모 습곡이나 퇴적층은 위도에서만 볼 수 있는 아름다운 지형입니다. 대월습곡에서 건너편을 바라보면 진리 용머리 층간습곡도 감상할 수 있는데요. 용이 하늘로 승천하듯 이리저리 구부러진 층간습곡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실제로 전체적인 지형이 용의 머리를 닮았다고 해서 용머리 층간습곡이란 이름이 붙었는데요. 마치 비밀스러운 곳을 찾아 나서듯 좁은 숲길을 따라 가다 보면 마침내 용머리 층간습곡과 마주하게 됩니다. 용머리 층간 습곡이에요. 여기는 어떻게 하냐면 층을 이루면서 저쪽은 저 대월습곡은 크게 원을 들였잖아요. 여기 층을 이루면서 층에 찌그마한 습곡들이 계속 있는 거죠. 지금 이쪽에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지금 여기는 우리가 평지니까 안 보이는데 이쪽을 보면 이 노드가 이쪽에 보면 층별로 딱 져 있잖아요. 저 하얀 부분은 삼이거든요. 삼 하얀 부분이 그리고 이암. 변형된 퇴적층이 신비로운 절경을 빚어낸 대월습곡과 용머리 층간습곡. 대자연이 정교하게 만든 걸작입니다. 가로무늬의 지질과 달리 세로로 형성된 지형이 이채로운데요. 바로 주상절리입니다. 화산 활동으로 뜨거워진 용암이나 화산재가 물에 급격하게 식으면서 만들어지는데요. 대개 다각형의 다양한 기둥 모양으로 형성됩니다. 위도에는 5곳의 주상절리가 있는데요. 위도에 나타나는 주상절리 같은 경우에는 응해암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응해암이라고 하는 것들이 하늘의 화산재에서부터 낙하되면서 만들어질 수도 있는데, 폼페이라는 영화를 한번 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화산재랑 뜨거운 가스가 섞여져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화산의 사면을 따라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서 부피가 수축하게 되고, 이제 그런 부피가 수축됨에 따라서 이제 만들어지는 틈을 이제 주상절리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피가 이제 전반적으로 다 수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가 제일 안정할 수 있는 각도가 이제 그런 식으로 다각형으로 만들어지는 각도예요. 9천만 년 전 화산 활동 당시 생겨난 것으로 수십 개의 연필을 세워둔 듯 위로 솟거나 벌집 모양으로 갈라진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신비한 풍경입니다. 한때는 공룡의 땅이었고 또 한때는 강렬한 지진과 뜨거운 용암으로 뒤덮였던 땅. 오랜 시간에 걸쳐 쓰인 대자연의 놀라운 이야기를 품고 있는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 위도입니다.